네, 안녕하십니까. 닥터배 치과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조금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어요. 정말 정말 많이 마시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콜라 뭐 그밖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먹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을 먹으면 뭐 잇몸이 좋아지는 게 있냐?" 혹은 뭐 "이 음식은 먹으면 치아가" 뭐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걸 먹었을 때 치아가 많이 부시게 된다거나 충치가 잘 생긴다던데 "정말 이거를 먹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먹게 되면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느냐?" 너무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조금 가벼운 주제지만 사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비단 잇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음식들을 이왕 섭취할 때는 우리가 먹고 싶어도 잇몸이 안 좋다거나 뭐 충치가 생긴 데서 안 먹진 않잖아요. 우리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먹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이왕 먹을 거면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많이 알려진 333 법칙 양치 아시죠? 이거는 하루 3번, 3분 이상, 식후 3분 이내. 이 말이 어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333 법칙을 지키면 크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저 법칙이 나왔고, 오늘은 이 법칙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짚어 드리고 양치를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릴까 합니다. 우선 커피가 있죠. 커피는 특히 요새 이제 카페도 많이 생기고 정말 정말 사실 뭐 지나가다 보면 건물 2개 중에 하나는 카페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카페가 정말 많죠. 그래서 특히나 많이 마시는 게 이제 뭐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잇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아닙니다. 커피 드셔도 돼요. 근데 커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치아가 착색이 된다는 거죠. 이 커피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죠? 이 커피에는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치아에 있는 치아가 가만 보면은 미세한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 커피 성분이 치아에 살 달라붙어 가지고 치아가 약간 착색이 됩니다. 특히나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착색이 많이 돼요. 그 따뜻한 커피는 빨대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마시게 되고, 그냥 마시면 치아에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치아 착색이 잘 됩니다. 근데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일반적으로는 또 빨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빨대로 먹는다는 거는 치아에 아메리카노가 묻을 확률이 작기 때문에 착색이 덜 되죠. 게다가 뜨거운 커피는 치아 표면을 있는 구멍을 더 확장시키기 때문에 더 착색이 잘 돼요. 근데 커피 자체는 카페인이 있고 뭐 특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잇몸에 나쁜 음식은 아니다. 잇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치아 착색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중에서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더 착색을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런 내용.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면 커피를 마시죠. 자, 그럼 산성이에요, 커피는. 그래서 커피를 마신 이후에 바로 양치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커피 마신 이후에는 30분 이후에 양치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 나는 너무 찝찝해서 바로 양치를 하고 싶다면 물로 헹구신 다음에 하시는 게 치아 손상에 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타닌이라는 성분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한 구멍에 흡수돼서 치아가 변색됩니다. 그래서 커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따뜻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착색이 잘 된다. 그래서 마신 이후에 물로 바로 헹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콜라 있죠. 사실 콜라는 뭐 많은 분들이 뭔가 충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이 안 드시는데 저는 많이 먹거든요.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 콜라,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요새 한때 유행하고 요새도 많이 먹는 탄산수, 이게 칼로리가 없다 보니까 많이 먹는데 청량감이 있죠. 탄산수와 콜라는 산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콜라를 먹고 탄산수를 먹고 바로 양치를 하시는 거는 치아가 부식됩니다. 약 30분 뒤에 하는 게 좋고요. 사실은
물로 헹군 다음에 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양치를 하시는 거는 좋진 않다. 치아 부식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 음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온 음료도 산성은 됩니다. 그래서 콜라든 이온 음료든 바로 양치하는 건 좋지 않다. 특히나 이온 음료는 pH가 3이야. 생각보다 산성이에요. 근데 이게 산성 음료인데 왜 알칼리 음료라고 하냐? 몸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알칼리로 바뀌기 때문에 알칼리 음료로 알려져 있을 뿐 구강 내에서는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음료든 아까 말씀드린 콜라든 그런 뭐 탄산수든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콜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온 음료 같은 거는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와인 많이 드시죠? 사실 와인을 드시고 바로 양치를 할 일은 잘 없죠. 왜냐하면 와인은 식사할 때나 이제 저녁에 음주할 때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와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콜라만큼 부식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콜라에 집착을 해 있다 보니까 이런 와인 같은 음식들을 조금 간과합니다. 과일 주스 마찬가지예요. 산성이잖아요. 우리 레몬 주스라든지 뭐 자몽 주스라든지 뭐 그런 주스들 성분 다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양치를 30분 뒤에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설탕이 많은 설탕이 많은 음료라서 나는 좀 찝찝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경우에는 물로 헹구고 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근데 잘 모르죠. 와인이 치아 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시죠. 자, 또 간과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냉면. 우리 냉면에 식초 막 넣죠. 시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이, 냉국 이런 게 되게 산성 성분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식초가 있어 상큼하고 시큼한데 맛있죠. 저도 먹어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는데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물로 헹구시고 양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좀 받아드릴게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 그죠? 탄산음료.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 조금 받고 말씀드릴게요.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도 착색되나요? 평소에 궁금했는데 하고 물어보셨는데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 있죠. 우유에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 탄닌 성분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착색이 안 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좀 나을 거고요. 우유 자체는 착색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중화시켜주니까 그냥 아메리카노 말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착색이 되긴 된다. 다만 훨씬 낫겠죠. 그리고 333 법칙. 자, 333 법칙은 태어났을 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3분 이내 양치하라고 하셨는데 식사에도 산성 성분이 있으면 양치 늦게 하는 게 좋나요? 자, 이거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 성분이 치아 주변에 이 사이사이 껴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음식들이 이 사이사이에 묻어가지고 잇몸이 안 좋아지고 치아 충치가 생기게 놔두느니 차라리 식사하시고 물로 각을 하신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음식이 아니라 그냥 뭐 탄산수만 먹었다 뭐 그런 경우는 그냥 기다렸다 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로 헹구시고 양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식사하고 바로 물로 헹구고 바로 양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은님 질문도 한번 봐드릴게요. 고기를 먹고 나서 어금니 사이에 고기가 끼면 엄청 시리고 아프다. 고기 먹고 사이에 끼면 엄청 아프고 시릴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특히나 음식이 끼는 부분은 계속 끼겠죠. 양치하고 시실로 제거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치아가 썩은 건지 이물질이 껴서 통증이 궁금하다. 자, 이것도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일단 음식물이 자주 끼는 부위는요 계속 끼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공간이 생겨 있으니까 음식물이 잘 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음식물이 끼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을 제때 바로 제거하면 괜찮겠지만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양치를 바로 못할 수도 있고 이 음식물 안에서 부패하면서 그쪽에서 충치가 잘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일반적인 뭐 고기라든지 혹은 뭐 그냥 뭐 그런 채소 같은 게 끼면 충치를 크게 유발하진 않는데요. 낀 음식이
설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순식간에 썩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콜릿 뭐 예를 들어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초코파이. 초코파이에는 초콜릿 성분이 들어있죠. 달달한 설탕이 많이 들어있죠. 그 초코파이를 먹고 나서 그 초콜릿 성분이 이 사이에 꼈어요. 자, 그 상태로 몇 시간 방치하잖아요. 충치가 엄청나게 순식간에 생깁니다. 근데 상추를 먹었어요. 근데 상추가 이 사이에 꼈어요. 그럼 충치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상추에는 설탕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 끼더라도 충치는 안 생겨요. 다만 잇몸이 붓겠죠. 이물질이니까. 그래서 우리 충치가 쉽게 생기진 않는데 그런 달달한 성분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음식물이 많이 끼는 부위는 충치가 생길 수 있으니 치과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받고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아까 탄산음료. 탄산음료도 많죠. 뭐 사이다, 콜라,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 치아를 녹여요. 그래서 치아가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바로바로 물로 헹구시고 양치를 하는 게 좋죠. 자, 왜 30분 뒤에 근데 양치하라고 하냐? 우리가 콜라를 마셨어요. 혹은 커피를 마셨어요. 그럼 산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입안에 있으면 산성 성분이 돼 있으니 부식이 될 텐데 우리가 입에는 침을 계속 만들죠. 침을 만들다 보니까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속의 산성 성분이 중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30분 있다 양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식되는 성분들을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 정답은 물로 각을 하고 바로 양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내용. 근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게 환자분들 궁금해하는 게 그럼 콜라를 마시고 이 콜라 성분이 왜 치아를 약화시키냐? 자, 보세요. 이 치약에는요 연마제가 있어요. 이 연마제는 돌가루 같은 입자인데 이 친구들이 음식물 찌꺼기부터 치아에 붙은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주는데 이 연마제가 산성 음식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치아가 엄청 달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로 헹구고 양치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지하는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탄산음료나 커피는 빨대를 사용하면 돼요. 체에 안 닿겠죠. 물론 빨대가 싫으면 그냥 마셔야죠. 바로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약도 불소가 들어간 거 쓰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마트에 팔거나 대부분의 약국에 파는 그 치약들은 열의 9은 다 불소가 들어가 있어요. 무불소 치약이라고 적혀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진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먹으면 잇몸도 건강해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식이 되거나 치아가 썩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충치가 거의 없었어요. 설탕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유, 치즈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충치가 안 생깁니다. 물론 설탕이 들어간 우유를 먹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겠죠. 일반적인 바로 갓 짠 우유를 먹을 때는 거의 안 썩는데 요새도 우유에 보면은 설탕이 좀 들어간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가 썩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막 설탕이 입에 이렇게 막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많이 썩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식으로 와인 같은 거 많이 먹죠. 그리고 막 몸에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죠. 양치 잘하고 주무세요. 이럴 때 많이 썩어요. 특히 자기 전에 양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정말 궁금해하는 거 있죠. 커피를 마시고 양치하는 게 낫냐? 양치하고 커피 마시는 게 낫냐? 왜냐면은 커피 마시고 나면 부식이 되니까 양치를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양치를 하고 커피 마시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답을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리기 전에 또 질문 조금 받고 말씀드릴게요. 커피가 잇몸 말고도 착색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커피는요 기본적으로 치아만 착색시킵니다. 잇몸을 착색시키는 거는 어떨 때 잇몸을 착색시키냐면 담배 필 때. 담배 피는 분들 딱 지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담배 피면 온몸이 아파져요. 흡연이 들어가서 이게 폐로 들어가죠. 막 다 안 좋아집니다. 근데
흔히들 폐만 안 좋은지 아는데 잇몸에 엄청 안 좋습니다. 잇몸에 있는 비타민 C를 다 파괴하고요. 잇몸에 화상을 입히고 뜨거운 열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잇몸 색깔이 까맣게 바뀌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담배를 5년, 10년 핀 분들은 잇몸 색깔만 봐도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 있고 입술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진짜 끊으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대, 50대의 일을 대부분 빼는 분들은 19은 다 담배 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담배를 사실 끊으란다고 끊는 게 쉽진 않은데 제가 좀 말이 이제 넘어갔지만 어쨌든 담배는 꼭 끊으시고 잇몸은 담배 때문에 착색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종노님께서 잇몸 여러 군데서 고름이 나온다. 잇몸을 살짝만 눌러도 그렇다. 2달 됐고 냄새도 심하고 치아 사이가 뜬 현상도 있다. 치과 가면 바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거야 뭐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이제 잇몸이 부었다는 거는 이제 잇몸 염증이 있는 건데 2달이 되다면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잇몸 고름을 방치한 채로 오래 지나면 잇몸뼈가 다 녹아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처에 이 살리는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치주과나 보존과 원장님 계신 데로 가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담배 오래 핀 사람들은 잇몸도 까맣다. 그쵸? 담배를 오래 피면은 잇몸이 까매져요. 특히나 이제 40대 가까이 되면은 이가 까매지고 보기도 싫고 금연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까맣게 돼버렸죠.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쉽게 딱 예를 들어 드릴게요. 햇빛 많이 보는 분들 있죠. 얼굴 까매지죠. 멜라닌 세포가 많으니까. 그리고 점이 많이 생겨요. 기미 죽은 게. 똑같은 원리예요. 자, 입안에는 햇빛을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담배를 안 피면 까매지진 않는데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은 이 흡연을 하다 보면 니코틴 성분이 입안에 있는 비타민 C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이 착색이 많이 되고 입이 까매져요. 니코틴이 이 사이사이 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취도 더 나게 되죠. 잇몸 색깔도 까매지죠. 보기도 안 좋죠. 그리고 이제 폐도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심해지면 입술도 까매지면서 낯빛도 안 좋아져요. 그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금연하면 사라지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까맣게 된 잇몸은 제가 예전에 한번 잇몸 미백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잇몸이 까맣게 되면은 잇몸 미백을 한번 받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5분이면 끝나요. 5분 만에 탁 해버리시면 우리 피부 전 빼드면 레이저로 딱 쏘면 끝나잖아요. 잇몸 까만 것도 레이저로 탁 한번 하면은 한 번 방문으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잇몸을 하얗게 만들고 이후에 담배를 안 피시면 돼요. 그러면 잇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핑크색으로. 근데 이제 까맣게 된 잇몸을 놔두시면 그대로 까맣게 가겠죠. 한번 까매졌으니까. 그래서 한번 금연을 하시고 치과 가서 잇몸 미백을 하시고 지내시면은 핑크빛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을 향기님께서 50대 시청자인데 임플란트 받은 치아 주변에 잇몸이 붓는다. 약간 불편하다. 혹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혹은 염증이 생겼는지 물어보셨어요. 임플란트를 받은 직후라면 부을 수 있겠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받고 임플란트 치아까지 올린 상태에서 잇몸이 부었다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음식물이 끼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치과를 가보시는 게 맞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과를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제가 돌아와서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양치하는 게 낫냐? 양치 후 커피를 마시는 게 낫냐? 당연히 양치 후 커피를 마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커피 마시고 나면 입이 산성이 되니까 물론 헹구시는 게 좋다. 커피를 마신 후에 바로 양치하시는 건 치아가 부식이 되거든요. 굳이 한다면 양치하고 커피 마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 그리고 치아를 노랗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 많거든요. 자, 되게 잘 모르는데 보통 커피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홍차.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잇몸 미백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초콜릿. 장난 아니죠. 이게 뭐냐면 치아 착색 유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까맣게 만드는 음식. 그중에 초콜릿이 2위입니다. 2위. 10일.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초콜릿 같은 게 이를 까맣게 만드는 거 플러스 이를 썩기도 하죠. 초콜릿은 안 드셔야 돼요. 자, 너무 난 초콜릿을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러시면 초콜릿을 먹고 최대한 빨리 물로 헹구고 각을 양치를 하세요. 충치도 생기죠. 이도 까맣게 바뀝니다. 자, 의외로 김치찌개. 김치 성분이 착색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린 게 뜨거운 음식이 더 착색을 많이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가 압도적으로 또 착색을 많이 시킵니다. 라면, 저도 라면 먹습니다. 자, 이거를 먹는 거 좋아요. 먹고 나서 물로 헹구고 빨리 양치를 하시면 돼요. 의외로 커피가 5등입니다. 자, 아까 물어보셨죠? 카페라떼 우유가 들어있어서 4점 정도. 그리고 뭐 와인 3점, 짜장면 3점, 토마토 소스, 카레 2점, 오렌지 주스, 김치 2점. 자, 김치가 보통 시원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착색 지수가 2점인데 김치찌개로 가버리면 11점이 돼버려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꼭 명심할 게 우리 초콜릿, 김치찌개, 라면, 커피 내가 이런 음식들을 먹으니까 착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착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커피 안 마시는데 왜 착색이 돼요? 라면이 더 착색 많이 시켜요. 김치찌개, 초콜릿.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특히 홍차 뜨겁죠? 김치찌개 뜨겁죠? 라면 뜨겁죠?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자, 이런 뜨거운 음식들이 착색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커피도 많이 시키지만 홍차에도 탄닌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누렇게 만듭니다. 초콜릿 아까 말씀드렸죠. 범랑질을 물들여서 치아를 누렇게 만든다. 라면, 김치찌개 착색됩니다. 물로 바로 헹구세요. 최대한 빨리. 자,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뜨거운 온도 때문에 치아 표면이 팽창하게 돼서 착색 효과를 더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 기름 성분이 있어요. 이 김치찌개랑 라면에 기름이 많죠. 이게 치아 착색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김치를 먹으면 괜찮은데 김치찌개로 인해 뜨거운 온도가 생기고 또 소고 돼지 비계 같은 것 때문에 지용성 성분이 생기면서 착색 지수가 10일까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 뜨거운 거는 특히 더 많이 되고 착색 유발 지수는 8점. 근데 카페라테는 4점. 아까 말씀드렸죠. 우유를 섞으면 카제인 성분이 우유 속에 있는 치아 변색을 좀 방지하게 된다. 우유를 잘 받는 분들은 우유가 되게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치아에는.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럼 저것 때문에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빨리 물로 헹구고 각을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채소가 좋아요. 채소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세정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충치도 안 생기고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고 끼워도 충치가 안 생깁니다. 되게 좋은 음식이죠. 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아메리카노보다는 카페라테가 낫고 홍차보다는 밀크티가 낫다. 그래서 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커피로 인해 차 착색을 늦춰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 가급적 시원하게 먹고 빨대를 사용하고 우유를 섞어서 카페라테를 마신다. 좋아하는 거 드시면 돼요. 착색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지. 뭐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착색 때문에 뭐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차게 드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알고 드시면 좋으니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쫙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한 사진 찍어 가시고 캡처하세요. 캡처. 이런 음식들을 착색을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럼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는 조금 제가 질문도 받고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잇몸 미백을 저희 병 하는 그럼요. 저희 병원은 잇몸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잇몸 관련된 모든 수식들을 다 해요. 잇몸 이식부터 잇몸 성형, 잇몸 미백, 뭐 잇몸 재생, 잇몸 보강, 뭐 잇몸 뼈 이식술, 뭐 임플란트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치주과 전문이니까 이제 잇몸 관련된 수식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안 하는 원장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 병원에 전화해서
잇몸 미백을 하냐, 잇몸이 까맣다, 그래서 잇몸 미백 하냐 물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한번 받아보면 임플란트를 생각 중이다.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임플란트를 어금니를 하려고 하는데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하면 뼈이식 외에 다른 치료 과정이 없나? 그리고 뼈이식을 안 받고 치료받을 수 없냐? 자, 일단은 엑스레이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뼈이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래쪽 어금니는 뼈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턱뼈는 이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뼈이식을 의외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래턱 어금니는 뼈이식을 대부분 안 한다. 위턱 임플란트는 뼈이식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뼈이식이 좀 겁나거나 좀 뭔가 무섭다면은 치과를 여러 군데 가셔서 뼈이식 없이도 가능한 치과가 있다면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치과를 가셔서 이제 문의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마마마님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셔도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커피 성분 중에서 뭐 카페인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하죠. 이 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뭐 건강에 좋다는 분도 있고 건강에 이제 무리가 간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치아 건강, 잇몸 건강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시면 돼요. 저도 먹거든요. 그다음에 임수연님께서 적당한 미세모로 된 저렴한 칫솔을 여러 개를 달마다 바꿔 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칫솔은요 한 달마다 바꾸시는 게 좋아요. 진짜 원래는 이제 뭐 2, 3개월마다 바꾸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마다 그냥 바꿔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효과가 검증된 가격대가 좀 있는 칫솔을 오래 쓰는 게 좋냐, 자주 바꾸는 게 좋냐, 비싼 거 오래 쓰는 게 좋냐. 자 보세요. 자 우리 마트 가거나 약국 가면은 칫솔이 있죠. 근데 비싸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원 안쪽으로 알고 있고 막 5,000원, 6,000원 하는 칫솔을 쓰실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제가 마트 가서 사보면 2,000원, 3,000원이면 진짜 충분히 좋고요. 자, 지금 딱 핸드폰이나 적을 거 있으면 적으세요. 자,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40대에서 80대 사이이기 때문에 이중 미세모라는 거를 사세요. 이중 미세모. 제가 인터넷에 쓰셔도 찾아서 쓰셔도 되고 뭐 혹은 뭐 마트나 약국 가서 이중 미세모 칫솔을 사서 그걸로 양치를 하시면 되고요. 너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이제 제품이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이중 미세모로 된 걸 쓰시면 되고 그리고 칫솔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광고를 많이 하면 비쌀 수 있거든요. 그냥 조금 무난한 거 한 2,000원짜리 사서 한 달마다 계속 바꾸면 1년 써봐야 2만 원입니다. 2만 원 뭐 아깝을 수도 있고 적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내 구강 건강 생각하고 충치치료 요새 하나 하면 10만 원 나가잖아요. 2만 원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냥 칫솔 매달 바꾸시면 돼요. 5,000원, 6,000원, 만 원짜리 살 필요 전혀 없으세요. 정말로. 그런 거를 저희 병원에 판매하는 칫솔이 2,500원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2,000원에 들여와서 2,500원에 파는 500원인 이제 중간 마진으로 사실상 뭐 남기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들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 그런 칫솔을 쓰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2,000원짜리 정도 쓰시면 돼요. 2시간인데요 뭐. 2,000원, 2만 원인데요 뭐. 이거 쓰시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좋습니다. 자, 이거 일단 제가 또 좀 내용하고 또 질문 받을게요. 자, 그래서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 중에서 정말 많은데 우선 야채를 아무리 많이 먹고 양치를 안 해도요 절대 충치는 안 생깁니다. 물론 잇몸이 보일 수는 있겠죠. 이것도 이물질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음식들은 너무너무 좋다. 침을 많이 나오게 해서 착색도 막아주고 잇몸도 좋게 해준다.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막 이렇게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이제 막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미백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미백은 그냥 치과에서 30분 미백하고 넘어가시면 이걸로 미백이 되진 않는다. 자, 사과 너무 좋죠.
사과 먹으면 어때요? 침이 싹 나오죠. 그래서 침이 분비되면서 자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 사이 찌꺼기도 제거해주죠. 수분이 많아서 자정작용에 좋다. 채소, 과일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딸기 좋아요. 비타민C가 너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원장님, 잇몸에 좋은 음식 추천해주세요. 혹은 잇몸에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비타민C. 저는 하루에 하나씩 꼭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엄청 고농도로, 뭐라고 하지? 고함량으로. 근데 때려 넣는 거 있죠. 비타민C를 엄청 때려 넣는 그런 거를 하루 하나씩 먹거든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드시는 게 좀 좋을 거고, 비타민C가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너무너무 좋다. 채소류 너무 좋다. 비타민 D도 잇몸뼈에 좋아요. 마찬가지로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칼슘제를 먹는 것보다는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시고 비타민 D 같은 거는 햇볕도 많이 쐬시고, 저런 제가 위에 그려놓은 이런 음식들 있죠. 계란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이런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는 게 뼈 성분에 엄청 좋아요.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밥이랑 나물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유제품이 소화가 잘 안 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런 음식들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뼈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억지로 조금씩 챙겨 드셔야 돼요. 계란도 아시겠죠? 비타민 D가 잇몸뼈에 좋기 때문에 햇빛도 많이 쬐고 지방이 많은 생선, 계란, 우유 같은 걸 많이 먹는 게 좋다. 쉽죠? 치즈도 좋습니다. 치즈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칼슘이 많죠, 치즈가. 그래서 치즈를 먹으면, 자, 비타민 D도 있죠. 게다가 칼슘도 많죠. 뼈에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마트 가면은 이렇게 칼슘 치즈 이래가지고 치즈에 칼슘이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 이걸 드시면 치아 잇몸뼈가 튼튼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사돌 리가탄 사 드실 돈으로 이런 음식들을, 좋은 음식들 사 드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비싸잖아요, 인사돌 리가탄. 그리고 인사돌 리가탄이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염증만 일시적으로 가라앉혀 주는 거라서 이런 음식들이 훨씬 더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분들 있어요. 치아가 노래요. 레몬으로 막 문지르면은 치아가 하얘지냐? 아닙니다.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엄청 강산이죠. 산성이 강하죠. 치아가 사가버려요. 이게 싫어집니다. 치아 미백,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아 미백은 누렇다? 그냥 치과 가셔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 질문을 조금 받아볼게요. 박지훈님께서 아래 어금니 쪽에 매복 사랑니가 있다. 당장 제거가 힘들다. 염증만 안 생기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얘는 잘 챙겨 먹으면 좋겠다. 자, 일단 매복 사랑니가 아래 어금니. 자, 여기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밑에. 근데 자, 사랑니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니는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랑니 하고 거울을 봤어요. 자, 핸드폰 라이트 비춰갖고 봤을 때 사랑니가 잇몸 위로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다면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랑니가 완전히 묻혀 있어서 내가 이 사랑니가 겉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가 붙지도 않아. 그럼 사랑니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안 빼도 됩니다. 근데 사랑니가 한 번씩 붙는다, 혹은 안쪽에 있어서 조금 튀어나와서 그쪽에 뭔가 음식물이 끼면서 가끔씩 냄새도 나는 것 같다, 무조건 빼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근데 박지훈님께서는 당장 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으니 그거는 이제 염증 안 생기게
양치를 안쪽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방법이 좋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사랑니가 뭐 안 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영양제는요, 제가 예전에 이 비욘디에서 영양제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욘디 잇몸 영양제 치면은 아마 제 영상이 아마 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검색해서 꼭 보세요. 제가 분명히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이거 잇몸 영양제를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한 영상이 메뉴에 떠요. 그래서 비욘디 잇몸 영양제 치시면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 영양제 뭘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고,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 C 꼭 드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그다음 종합 영양제 같은 거 드시면 좋고, 그리고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사돌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드시면 그 성분이 되게 잇몸에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거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이현수님께서 치약 선택에도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냐?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치약은요, 이것도 제가 쉽게 생각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무것도 해도 되는데, 일단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실 거라, 가급적이면 미백 치약이라고 나오는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가 시리게 되는 그 미백 치약이거든요. 과산수소가 좀 들어간 건데 그거는 절대 쓰지 마시고, 저도 써봤는데 찝찝하고 이가 시리고 불쾌해요. 그리고 사실 미백도 별로 안 돼요. 그런 건 그냥 시린 이 치약을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센소다인이라든지 시린메드라든지 오스템뷰센 S라든지 그거 외에도 시린 이 치약이 진짜 많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성분을 쓰는 게 일반적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난합니다. 그 시린 이 치약 성분이 대부분 제가 다 봤는데 불소가 다 들어있어요. 불소도 있고 이를 조금 덜 시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달리 치약, 마비스 치약, 많죠. 저도 이름 모르는 치약들이 엄청 많은데 비싼 치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니님께서 연예인들 많이 하는 치약 위에 가짜 치약 붙이는 건 실제 치약 똑같이 착색되나요? 가짜 치약 붙이고 라미네이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거는 착색이 잘 안 됩니다. 안 된다는 표현은 애매하고요. 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착색이 잘 되진 않아요. 그게 다 이제 반딱반딱한 이제 지르코니아라든지 이맥스라든지 포셀린이라든지 그런 깨끗한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착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하얗잖아요. 라미네이트를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김갱희님께서 10월 내용이 기네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염증이 심해서 발치하고 이제 옆면을 안 닦다가 옆면을 닦기 시작했다. 근데 옆면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파이는 거죠. 그래서 좀 극세모로 바꾸시고 올바른 양치질도 찾아봐서 하고 있는데 잇몸 세축이 된다. 그렇죠? 양치를 우리 어릴 때 배운 행마법이라서 옆으로 세게 닦으면 옆면이 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스법이라고 이제 양치하는 방법 올바른 걸 찾아가지고 하셔야 되고, 아무튼 김경희님께서 잇몸 세축이 됐는데 이제 대부분 다 잇몸이 내려앉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잇몸이 내려앉는 분들 특징이 양치를 옆으로 세게 해서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유전적으로 잇몸이 얇아서 나는 양치를 세게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잘 내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좀 잘 내려가는 거죠. 속상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주염이 많이 생기고 자주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 잇몸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양치 방법은 바스법으로 하시고, 잇몸이 너무 심하게 패이면 일단은 그 부분을 레진 같은 걸로 보강해 주시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싫으니까. 그리고 뭔가 너무 걱정되시면 이제 잇몸 이식 같은 걸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제 김경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대학병원에 치주과를 가셔서 거기서 잇몸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대학병원의 치주과거든요. 물론 이제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을 찾아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찾기가 어렵다거나 하시면 대학병원의 치주과를 가셔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교수님한테 꾸준히 잇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님께서 전동 칫솔은 잇몸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잇몸 관리 너무 좋죠. 자, 전동 칫솔은 저도 써요. 저도 쓰고 있고, 뭐 어떤 걸 쓰시든지 그건 환자분이 이제 보시면 쓰면 되는데,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칫솔물을 잇몸에 대고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진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쫙 주는 건데, 손목이 아프거나 팔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전동 칫솔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써보니까 뭔가 2%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 그래서 전동 칫솔도 쓰시고 워터픽이라든지 치간 칫솔도 쓰시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다. 전동 칫솔 자체는 좋다. 호키시티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잇몸 절개하고 회복 중이다. 잇몸 수술하셨나 봐요. 그죠? 임플란트를 했거나. 매운 음식 언제부터 먹냐? 절개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한 실밥 뺄 때까지는 적어도 안 드시는 게 좀 낫습니다. 보통 실밥을 일주일에서 2주 사이 빼잖아요. 그때까지는 안 하는 게 낫고, 실밥 빼고 나서도 약간 상처가 있으니 제일 좋은 거는 한 2주 이후에 드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간단한 수술을 했으면 뭐 며칠 만에 먹어도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 치과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엘씨님께서 양치하고 잇몸도 같이 쓸어주는 게 잇몸 퇴축을 야기시킬 수 있냐? 잇몸 퇴축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옆으로 양치를 너무 세게, 그리고 이제 칫솔모가 단단한 게 있어요. 딱딱한 칫솔모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중 미세모 이런 거 말고 탄력모라고 해서 칫솔이 단단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너무 세게 하시면 잇몸 퇴축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 자체를 너무 세게 막 문대시는 거는 좋지 않다. 이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쨌든 비욘디 바스법 검색해서 그것도 양치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운명은 핑계고님께서 61세 주부다. 왼쪽 아래 어금니 옆에 잇몸이 며칠 전부터 헐어서 매우 불편하다. 헐 수 있죠. 허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잘 헐어요. 근데 음식을 먹다가 잘못 잇몸 씹은 것도 아닌데 헐은 것처럼 약간 상처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 약간 튀어나왔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헌 느낌이 한 2주, 3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이 됐다면 이런 경우는 빨리 치과를 가시든 혹은 대학병원 구강내과를 가시든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분들,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잇몸이 이유 없이 헌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대학병원을 가셔서 한번 검사를 맡아보시는 게 좋고, 그냥 헐은 경우 있죠. 그게 2주가 안 됐다? 그러시면 시간 지나면 보통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정확한 거는 치과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박한수님께서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잘 붓는다. 피가 자주 붓는다. 약을 먹어도 계속 그렇다. 이럴 때는 좋은 음식, 이럴 때는 좋은 음식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피가 나는 거는 현재 염증이 있는 거고, 잇몸이 부어 있는 것도 현재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인사돌, 이가탄 혹은 소염제 같은 걸 먹어서 일시적으로 잇몸을 가라앉히게 되면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치과를 가셔서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은 제가 앞에서도 앞에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비타민 C, D가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것들이 잇몸에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되고, 결론은 음식보다는, 약보다는 꼭 치과 가셔서, 그리고 치과도 일반적인 그 치과를 가시기보다는 치주과를 이왕이면 가시는 게 잇몸 전문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좀 이제 좋은데 좀 가서 구경도 하고 할 건데, 아무튼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제가 다음 달에 또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